사회복지 전략기획 2차시 그 미션과 비전 수립에 관련된 내용들에 이어서 바로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부 기관에서도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강구할 때 어떤 그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그 자원들을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렇게만 해서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결과물을 끝냈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아웃풋에 대한 어떤 결국 이제 성과물, 이제 아웃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 프로포절 할 때도 단기 성과, 중기 성과, 장기 성과로 얘기를 나누듯이 이러한 어떤 그 조직 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전과 미션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만큼 이 프로그램들이 효과성 있게 진행되었느냐 그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영향 요인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제로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강남구에서 이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명제는 가설은 그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는 그만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로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각 곳곳마다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런 가설 속에서 이제 인풋 얼마 예산을 들여서 몇 곳에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이제 산출 몇 곳에 얼마 예산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그 CCTV 설치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모든 결과보고가 끝났다면 이제는 그 CCTV 설치를 통해서 얼만큼 이제 단기 성과, 얼만큼 그 범죄율이 그만큼 줄어들었느냐 이게 단기 성과가 될 거고요. 장기 성과로는 이제 그 CCTV 설치로 인해서 범죄율이 이제 감소됨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과로는 강남 구민들이 안전한 구라고 인식하는 안전 체감도가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성과 분석의 그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이 사회복지관에서도 예산을 얼마 들여서 몇 명의 직원들이 투입해서 몇 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뭐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 관리 체계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이 내용과 관련돼서 목차를 설명드리면 성과관리의 중요성, 성과관리의 개념, 성과관리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성과지표의 개념, 그 다음에 성과지표의 개발 원칙, 성과관리체계 구축 과정, 그 다음에 예시를 들려고 합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 개념, 구성 요소와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이거를 측정할 측정 도구가 있어야겠죠. 이걸 바로 측정 성과지표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과지표에 대한 또 개념, 개발 원칙, 구축 과정.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 시간 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라고 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실. 자, 여기서 이제 조직과 개인들의 어떤 계획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과는 개인과 조직이 계획과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아까 강남구 CCTV 말했듯이 자, 범죄율이 감소 또 이로 인해서 안전한 강남구라는 인식, 안전 체감도 이렇게 결과물을 얻어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지 현장 조직의 경우 더욱이 조직이 가지는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할 때 최적의 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얘기 나올 때 직무 만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제 조직 몰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직무를 만족하게 되면 최상의 서비스를 이제 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때로는 월급도 올려주고요. 또 이제 리더십도 개발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단순히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직무를 만족할지 모르지만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최상의 복지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실은 조직 몰입이라는 게 사실 경영학에서만 나온 용어인데요. 조직 몰입의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일시가 뭐냐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신념과 가치가 일치하느냐. 그리고 그만큼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얼마큼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원들은 조직에 몰입한다는 것이죠. 조직에 몰입한다는 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기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관리는 조직에서 제시하는 존재 목적과 전략적 방향성을 조직 내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이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과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앞에는 성과를 아웃컴 얘기했고요. 우리는 이제 성과 관리라는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과 관리를 하면 정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장기인 목표, 또 연도별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의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얼마큼 실천 활동을 했는지, 얼마큼 경제적으로 효율성, 얼마큼 싸게 나름대로 이 비용들로 효율적 있게 진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효과성 부분에서는 이제 얼마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했느냐, 목표 결과에 대한 달성률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이런 경제 효용성 및 그 효과성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성과 관리에 대한 도입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성과 측정의 특성 기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간 부분과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의 성과는 이제 단순히 아까 말했던 산출, 아웃풋이 아니라 이제 결과, 아웃컴, 성과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얼마큼 제공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프로그램 편에서 얼마큼 좋은 효과를 발휘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성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과 관리의 구성 요소는 이제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이 등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2차 시대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우리의 어떤 미션,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전략 목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제 성과 목표, 얼마큼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성과들을 어떻게 어떠한 지표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미션은 아까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의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전은 이제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전략, 그리고 이제 전략 목표는 이제 수치화돼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비전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이제 비전을 실시할 중장기적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전술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전략이죠. 전술 전략. 큰 원칙을 세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전술을 세우는 것이죠.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학익진을 통해서 이렇게 외구 이제 그 배를 이제 외척을 몰아냈던 것처럼 전략을 세워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쟁에 임하는 어떤 기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성과 목표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전략 목표를 수정하는 하위 목표로서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단위의 단기적인 구체화된 목표를 의미합니다. 자,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관들을 위탁할 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연도별 나름대로 전략들을 세웁니다. 연간 단위 계획에 구체화된 사업 계획 및 구체화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성과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입니다.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양적, 질적인 어떤 지수, 척도라고 볼 수 있죠. 잣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측정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예를 들면
미션은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예를 들 때 노인복지관에서 미션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 이제 어떤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무 복지관에서 이제 우린 사랑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은 구체적인 어떤 중장기적 어떤 발전 방향이라고 했죠. 방향. 자,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를 우리 기가복지는 선도해 나가고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한 어르신들의 상을 설립해 나갈 것을 우리가 비전을 삼고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업을 설정해 나가고요. 근데 여기 약간 아쉬운 건 비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를 선도해 나갈 때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르신상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건강한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면서 중심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전략 목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사회 참여 활성화를 증대시켜 노인 삶에 힘을 주겠다.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사회 참여 활성화라는 주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성과 목표는 구체화되고 개량화된다 그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참여를 예전에 비해서 몇 프로? 5% 증가시킨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전략 목표에 대해서 개량화되고 수치화된 어떤 수치로 목표를 세우고, 자, 중요한 건 더 성과 지표. 이 목표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노인 일자리 활성화 프로그램의 숫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몇 개가 되냐. 예년보다 늘어나게 되면 더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돈을 얼마큼 예전에 비해서 이제 집행했느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참여율,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노일자리 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 노력, 홍보 횟수 및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얼마큼 우리가 이제 노인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전년 대비 참여율 5%를 목표로 삼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이런 식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단위 사업별로 만약 여기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사회교육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뭐 건강검진 프로그램, 뭐 지역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미션과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수립을 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략 기획을 수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 지표의 정의 및 활용 목표를 보게 되면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조직과 조직 구성원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이제 성과 지표의 어떤 정의와 활용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과 지표의 특성은 이제 구조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량화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목표의 내용을 대표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전략 목표와 성과 목표를 통해서 성과 지표가 이제 잘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위에 내용 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이고 수량화됐을 때 남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다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과 지표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제 정량 지표,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정량 지표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렇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없겠죠? 근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정성평가라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회원 가입 증가율, 후원자 발굴 건수, 놀자리 창출 증가율, 프로그램
회원 출석률 이거는 뭐 딱 정량평가 딱 나와죠, 그쵸? 근데 뭐 정성평가로 본다 그러면 협력기관의 연계 정도, 교육기관의 강사 관리 정도, 그다음에 회원 만족도 정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주관 설문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정량지표, 정성평가로 이제 나누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건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자, 투입과 과정, 산출.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웃컴, 성과. 이제 단순히 얼마큼 어떤 자원들을 투입해서 몇 곳에 얼마를 투입했다. 이건 산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얼마큼 이거에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었냐. 노인의 우울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우울증이 감소한다거나 자존감이 향상된다거나 사회재활 기능들이 확대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결과 지표를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셨죠? 이 내용들은 뭐 내용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PPT로 같이 올려서 나중에 비교 설명을 또 한번 참고로 문건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의 개발 원칙이 이제 7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이제 평가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뭐 프로그램 해놓고도 그 나중에 저도 이제 직원들 뭐 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뻐하셨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이 아닌 거죠. 만족도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참여율이 높아졌다거나 회원 수가 높아졌다거나 이게 정량 정상 평가 그리고 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성과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사회복지들은 그냥 뭐 열심히 하기만 했지 그거를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를 티나게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7가지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대표성입니다. 전략 목표와 성과 목표를 얼마큼 대표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절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는 최근 3년간 수치를 감안해서 목표랑 목표치 설정을 이제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몇 프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년간의 어떤 그런 추이를 지켜본다거나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적절성의 원칙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성. 이제 목표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얼마큼 잘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 노력들이 얼마큼 잘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잘 가설에 맞게끔 잘 전개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들은 채택이 돼서 다음에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거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느냐. 자, 이거를 이제 객관적이고 계량화되고 이제 과학적으로 잘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연관돼서 이제 측정 가능성. 이게 측정이 가능한지. 만약에 아까 CCTV 설치했는데 안전한 강남구의 안전 체감도를 측정하려고 해도 이게 안전 체감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제 뭐 예전에 비해서 안전했다 느끼십니까?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한문항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노인에 대한 생활 만족도 물어볼 때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한문항으로 안 물어보고 이제 뭐 가족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뭐 사회 활동은 어떻게 만족할 만으로 완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은 잘 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건강 뭐 여러 가지 재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서적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리커트 족도로 물어본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자료의 타당성,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자료의 성격이 지표 잘 맞아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한성.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복지들은 늘 일이 또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간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도 뭐 단기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세션별로 해서
뭐 사전사고 검사를 하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버리면 측정하기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한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비교 가능성. 과거의 성과 및 유사 사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성과지표는 예산 편성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성과와 유사 사업의 성과와 비교가 가능한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일단 개요도로 한번 보시면 임무, 자, 미션과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예, 컨설팅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를 다양하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가 이제 나중에 잘 수집이 된 것 가운데 확정된 성과 지표를 후보 성과 지표를 하는데요. 신규 지표를 생성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이 생성된 성과 지표를 갖고 이제 각자 이제 같이 그 팀원들이 같이 조정하고 이제 확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를 더 세부적으로 이제 상세화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법이 설립되면 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 규칙이 성립되듯이 이런 것들을 상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점수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은 같은 문항을 무조건 1점씩 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는 품목들은 곱하기 뭐 똑같은 한 개짜리 질문이지만 곱하기 3을 해서 3이라고 하는 어떤 가중치를 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설문지 보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둘 때 코딩 기법으로 1순위에는 곱하기 1을 하고 2순위에는 곱하기 1을 해서 1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둬서 또 그 확실한 의중이 있는 것들은 좀 더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단계 비전, 미션, 전략 목표, 성과 목표 확인은 성과 지표 개발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서 이제 선행돼야 될 부분인 것이죠. 이 정말 건축물을 따지면 기본적인 프레임, 건축, 이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성과 지표를 수집하는 단계. 자,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내가 임의적으로 척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벤치마킹 통해서 다른 어떤 학술 자료를 통해서 이제 따올 수도 있고요. 이거를 수정 보완해서 우리만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성과 지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신규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기존에 이제 수집된 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서 1차 성과 지표를 이제 선정한 작업들을 이제 팀원들이 모여서 적절한지 신뢰도 타당도를 한번 검증을 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로서는 이제 성과 지표를 조정하고 확정하는 이제 이걸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확정된 걸 갖고 이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해서 이제 중복된 것들을 좀 빼고 나름대로 이제 상충되는 것들은 이제 합치고 또 해서 나름대로 이제 조정하고 확정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확정한다는 건 1차 선정되고 조정된 성과 지표들은 기관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돼야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고 합의를 통해서 지표를 확정함으로 인해서 내부 갈등 및 물질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동일시 개념인 거죠.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나의 생각과 일치하게끔 함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성과 지표도 그리고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 지표를 개발된 성과 지표를 갖고 상세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질문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법으로 따지면 시행령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가중치, 1순위, 2순위, 또 어떤 항목에는 좀 더 비중을 더 둔다거나 이제 곱하기 1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두게끔 하는 작업들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성과 관리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복지관의 같은 경우 2005년 3월달에 개관해서 나름대로 이제 개관한 지 한 7년, 7년 정도 된 기관들을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미션과 비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진행됐던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조직에 대해서 이제 인적 관리 부분들, 자원들을 충분히 이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경우는 그 복지재단의 컨설턴트들이 이제 연구진으로 참여를 하고, 또 중요한 건 TFT로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타임 차트를 갖고 이제 실행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TFT 해당 우리 그 팀원과 TFT 해온 TFT 그 회원들과 우리 경기복지재단 컨설턴트들이 같이 이제 회의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먼저 조직을 진단하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전 직원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제 기준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하는 이제 성과지표에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 전략 목표들이 수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성과 지표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참고하는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된 자료를 갖고 후보 지표를 생산한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순위별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과 나름대로 이제 전략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웠던 이제 표본 샘플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 목표는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페이퍼를 돌려가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작성을 직접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차로 선정된 성과지표를 이제 선정을 하고 바로 확정된 그 1차로 선정된 성과지표에 대해서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두는 작업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가중치를 두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나중에 사후에 이제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후 조사했던 품목 앞에 조사했던 것과 같이 12개 문항으로 컨설팅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복지 조직의 어떤 조직 기획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복지관을 대상으로 했던 전략 기획 컨설팅, 경영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2차 시와 3차 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